마지막으로 해외 유통업체 개발은 한국에서의 사업과 완전히 다르죠. 최초 말씀드렸듯이 로마입니다. 로마법 너무 다르고요. 어느 나라든지 새로운 로마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진출하실 때마다 사전에도 확보를 하시고 정보를 획득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진출 후에도 공부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과정이죠. 대표님들 처음에 사업하실 때 생각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매장 직접 해서 가맹을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셨나요? 어느 날 보니 매장이 5개, 10개가 되고 사업화가 되고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 개로 시작을 해서 2개, 3개가 되고요. 대부분 일단 해외 진출하자 막연한데 말씀드린 대로 좀 프로세스화하고 좀 더 구체화해서 사업적인 계획을 설립을 하시고 나름의 계획을 좀 세분화해서 하시면 단순하게 해외 매장, 해외 진출이 아니라 현지 유통에도 충분히 저는 관여 진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아예 사업적인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해서 다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수출도 안 해봤는데 나는 해외 진출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당연히 해외 진출 시켜드리려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이 시간 강의가 끝난 후에 대표님들 네트워킹 타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함 주고받고요. 저 또한 여기 오늘 이 제한적인 시간 외에 제 머릿속에 제 노트북에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나 노하우, 인프라가 있습니다. 기꺼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단순 수출로 시작해서 속된 말로 저는 간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간을 보세요.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합니까? 그죠? 수출 마찬가지고 해외 진출 마찬가지고요. 해서 외식 기업으로서 단일히 진출하시는 건 좋지만 대표님들 자꾸 산으로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반드시 해외 진출 염두하신다면 사전에 계획하시고요. 오늘 강의 끝난 후에도 아니면 토요일에 대표님들 대부분 회사 나가시기도 하고 집에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생각들 많으시잖아요. 플래닝 한번 해보십시오. A4지 한 장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로마법에서의 A가 되고요. 마지막 Z까지 하나하나 빠른 시간 안에 채워가실 수 있게끔 공부하시고 자신의 맨파워 빌드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현지 물류 인프라 구축 개발이 있고요. 해외 현지 진출 시에는 각 국종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현지 직접 물류와 물류 파트너십 확보가 가능하며 3PL이 되겠죠. 사전에 해당 국가의 물류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현지 물류 인프라의 특성, 주요 물류 센터 및 운송 노선 또는 운송 및 관련 규정 등을 파악하여 인프라 구축 시에 반영한다. 현지 물류는 다들 아시지만 직접 물류가 있고요. 3자를 통한 파트너를 통한 3자 물류가 있고요. 당연히 사전에 사업적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마스터가 아니라 직접 진출을 하셔도 물류 인프라는 필요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셔도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관련 원부재료, 식재료 수입까지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하셨는데 물류에서 에러가 나서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사업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해서 이러한 것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직접 물류의 경우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요. 오히려 최초 매장 하나일 경우에 도전적으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현지 파트너가 확보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실만 합니다.
뭐 미국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땅덩어리도 크고요. 물류 사업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는 불가하기 때문에 미국은 뭐 인허가 받다가 끝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반대로 또 학습이 되고 능력치가 되신다면 뭐 결코 어렵지는 않다. 말 그대로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현지 전문 업체의 파트너십, 3자 물류죠. 한국과 동일하게 뭐 물류 전문 파트너사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사업 초기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뭐 사업적인 부분에 영위가 가능하고요.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해당 국가의 경우에는 뭐 물류 비용이 너무 과도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국가 지리적 특성에 맞게 물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손쉬운 물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나 진출 시 해당 주의 모든 관련 법규 및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뭐 수출입이 많은 국가의 특성상 많은 물류 전문 업체가 포진해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 업체의 컨택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호치민 하노이를 기준으로 하셔서 양분하시면 되고요. 관련 물류 인프라 쉽게 접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3자 물류를 추천드리고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서 전문 물류 업체를 추천드리고 이유로는 태국의 경우에는 다들 가보셨겠지만 대표님들 방콕 트래픽잼이라고 하죠.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출근하는데 2시간이 걸려서 뭐 3시간 전에 출근을 한다라는 우스개 표현이 있고요. 도로 인프라도 너무 열악하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물류 이런 건 하실 필요가 없고 현지 3PL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별 특성 및 구분이 있고요. 현지의 사업이 성장해서 현지에서 직접 제조 등의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실 시기에는 이 시기에 발맞춰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뭐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외식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국이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물류업체 뭐 도난이나 분실, 망실 뭐 다양한 사례가 있고요. 해서 3자 물류로 뭐 전문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다양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현지 파트너사도 있지만 파트너도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대표님들과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같이 학습하고 같이 개발하고 구축해서 빌드업하시고 성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파트너는 파트너이고요. 대표님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경험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 사업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해외 출장 가면 대표님들 출장은 다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임직원분들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가보셨네요. 그죠? 여권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여행으로든 앞으로는 여행이 아니라 출장의 형태로 비즈니스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정말 뷰 포인트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뭐 최초 출장도 경험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플래닝하는 계획하시는 부분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유통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에 제가 솔직히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험도 있고 저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 외식업체 조리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마지막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조리장을 하다가 뭐 건강악화 이후로 뭐 그만두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한국과 해외는 당연히 다르고요. 생태계 자체가.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카테고리의 내용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초 진출은 가능하고요. 대표님들.
두 번째로 수출을 통해서 바이어를 확보한다.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가맹사업,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권 판매를 위해 현지 바이어를 확보한다. 단어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수출 수입 카테고리가 주제가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출 수입도 있고 두 번째 장에 지금 말씀드리는 현지 유통, 현지 물류가 있지만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외식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이 목표시라면 수출을 하는 메커니즘에서 약간의 내용만, 컨텐츠적으로 내용만 바꾸셔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어를 찾고 컨택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권을 팔겠다라고 하면 주제가 다르지만 나라가 있고요. 대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지 파트너 찾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박람회 가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온라인 네트워크 너무 잘 됐습니다. 동남아 분들 링크드인이라는 어플도 있어요. 자기 명함 올려놓고 뭐하고 나는 뭐하는 사람이야 사진도 올리고 소셜 네트워크 같은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도해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현지화를 위해서, 외식기업 진출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앞서 강의하신 분들의 내용도 있으셨겠지만 저 또한 맥락은 같다라고 보고요. 오늘 되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되게 지루하시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일단 이렇게 자료화하고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해서 마인드부터 좀 달리하시고요. 저는 물론 수출 수입을 다 병행해서 현재도 하고 있고 업을 하고 있지만 성격만 다른 것 뿐이지 맥락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 어필해서 표현드리고 쉽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막연함에서 시작되는데 대표님들 한국에서 현재 사업을 이루시기까지 과정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해서 너무 막연한 게 아니라 사전 조사나 사전에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관련 내용 정보들을 파악하시고 구성을 하셔서 구체화하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수출을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 대상 아이템 또한 단순하게 밀키트다, 뭐다 이게 아니고요. 소스면 소스로, 원부재료. 농산물 보십시오. 농산물 생물입니다. 얼마든지 수출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고민을 하냐면 이제는 포장 기술도 좋아졌고 보존 기술도 좋아져서 일정 부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품의 형태로 가공식품의 형태로 진화를 해서 통관이나 이런 리스크 요인을 제거를 하고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고민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현지 진출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한번 계획하셔서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